첫 번째 책은 배우자의 죽음에 관하여입니다. 이 책은 텍스트 출판사의 매드앤미러 프로젝트로 나온 첫 번째 책이에요. 여기서 매드앤미러 프로젝트란 매력적인 한 문장을 2명의 작가님한테 주고 그 문장을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똑같은 한 문장이 작가의 스타일에 의해 얼마나 다른 이야기로 바뀔까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책에서 주어진 문장은 행복한 신혼, 죽음에서 돌아온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다 입니다. 아밀 작가님과 김종일 작가님이 이 문장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각각 쓰셨고 약 130페이지 정도 되는 중편 2개가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두 작가님 모두 이 책으로 처음 접했는데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잘 쓰시더라고요. 매드앤미러 프로젝트는 이외에도 재밌는 시도들이 많은데요. 책에서 매미가 등장하는 부분을 찾아보라거나 각 작품에서 다른 작품의 흔적을 찾아보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출판사 굉장히 힙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도를 하는 출판사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책에 실린 이야기 2편이 얼마나 재밌느냐가 전부예요. 책 어딘가에 매미를 숨겨놓는다고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치만 출판사의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가 책은 재미없고 딱딱하다라는 이미지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책에 관심이 없던 신규 독자가 유입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2편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 스릴러였습니다. 아밀 작가님의 중편 아름다움에 관한 모든 것은 잘생긴 연하 남친인 동우와 결혼한 은진의 이야기인데요. 은진은 신혼 첫날에 동우가 친구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험담 내용은 못생겼는데 돈 때문에 결혼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거 듣고 화 안 날 사람 없죠? 그래서 크게 싸우는데요. 동우가 화해의 의미로 억지로 스킨십 하려는 걸 은진이 힘으로 밀치다가 동우가 협탁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은진은 머리에서 피를 쏟는 동우의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밖으로 도망치는데요. 어떤 노파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은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은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노파는 죽은 동우를 살려주겠다고 하는데요. 대신 동우가 한번 죽었다는 사실을 일깨우면 원래대로 돌아가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기죠. 그 말의 끝으로 노파는 볼 일이 다 끝났다는 듯 그 자리를 떠나는데요. 은진의 핸드폰으로 동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정말 노파의 말대로 동우가 살아난 거였죠. 은진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노파가 말해주지 않은 엄청난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핸디캡이 뭔지는 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실린 중편은 김종일 작가님의 해마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사고를 내려고 작정한 것처럼 급 유턴을 하더니 회영과 회영의 남편이 타고 있는 차로 돌진을 합니다. 다행히 둘은 살아남았는데요. 사고를 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뒤 1년이 지났고 회영은 매일 그날의 악몽을 꿉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요. 원래 다정했던 사람인데 욕을 섞기도 하고 땅 직원에게도 함부로 대합니다. 회영은 점점 남편이 무서워지는데요. 어떤 여자가 나타나 회영에게 의문의 말을 전합니다. 지금 남편이 진짜 남편이라 믿으세요? 2편 모두 한 번 읽으면 끊기가 힘들 정도로 재밌었는데요. 앞에 실린 이야기인 아름다움에 관한 모든 것은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제가 요즘 단편을 안 보는 이유가 갑자기 이야기가 뚝 끊기듯이 끝나서거든요. 근데 아름다움에 관한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끝납니다. 해마는 그에 비해 기승전결이 좋았어요. 작가의 말을 보니 장편으로 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남는다고 하시던데 저는 지금 이야기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가독성 좋고 호러틱한 분위기의 스릴러를 좋아하신다면 배우자의 죽음에 관하여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도 매드앤미러 프로젝트인 사라진 아내가 차려준 밥상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책이 매드앤미러 프로젝트의 첫 책이었고 이번 책이 두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구한나리 작가님과 신진호 작가님이 중편을 한 개씩 쓰셨고요. 이번 책의 한 문장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진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 였습니다. 구한나리 작가님의 중편 3인상은 지도에도 없는 작은 산골 마을 맨막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맨막골은 우연히 이 장소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이 된 곳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맨막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맨막골 사람들은 특수한 규칙을 세우고 서로 도와가며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라의 군대가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 마을에 당도하더니 나라가 전쟁 중인데 니들끼리만 평화롭게 지내고 있냐며 마을의 남자들을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맨막골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규칙들이 눈에 띄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둘이서 밥을 먹을 때는 이 마을에서 섬기는 주인을 위한 그릇을 추가해서 3인상으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편의 제목이 3인상이에요. 이 외에도 이상한 전통들이 많은데 이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덮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면서 봤어요. 다음 이야기인 신진호 작가님의 매미가 올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스토리 구조라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인 민규와 승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가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납니다. 남편 민규가 먼저 정신을 차리는데요. 이상하게 어쩌다 이런 사고가 났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단 옆자리에 기절해 있는 승희를 깨워 차 밖으로 빠져나왔는데요.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핸드폰이 먹통인 거예요. 날도 어둑어둑하고 안개가 자욱했지만 마냥 여기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 도로를 따라 걸어가 보기로 하죠.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전방에 어떤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민규가 사람인가 싶어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사람이 아니라 얼굴과 몸에 버섯이 잔뜩 나 있는 괴물이었어요. 그 괴물은 민규를 물려고 했고 부부는 간신히 도망치다 어떤 절에 도착합니다. 절에는 민규 부부와 처지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 6명과 스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이곳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며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 한 명이 되려면 이곳에 오기 전에 기억을 떠올려야 하고 실패하면 버섯 괴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민규와 승희는 여기서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3인상과 매미가 올 때 두 이야기의 흐름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3인상은 마을의 평화가 깨지면서 이기적으로 변한 사람들의 행동이, 매미가 올 때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빠져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기분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말에 이르러서는 편안하게 해줘요. 근데 그 불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는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 정도가 사륙에 이르는 병이나 짐승의 성처럼 사이코패스가 미쳐 날뛰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불쾌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보고 싶은 매력적인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매드앤미러 프로젝트에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사라진 아내가 차려준 밥상보다는 배우자의 죽음에 관하여를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이 프로젝트가 4편까지 나왔는데 3, 4편도 읽게 되면 리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임지연 작가님의 이기정원입니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는 미래는 일이 힘들어서인지 3번이나 유산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 정체 모를 협박 전화와 역겨운 택배를 보내는 스토커에게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시골로 이사를 하죠. 그런데 미래 남편의 형인 준기가 남편을 괴롭혔던 군대 선임을 몰래 추적해서 정신병이 생길 정도로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을 미래가 알게 되는데요.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남편에게 집착하는 준기가 무서워지고 스토커의 정체가 준기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는데, 이기정원은 애초에 영상화를 목적으로 쓰인 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속도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신 분량이 167쪽인 짧은 책이라 큰 감동이나 감탄은 없습니다. 이 분량에 그것까지 바라면 욕심이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 책 소개 문구가 너무 과장돼 있어요. 책 설명에 보면 날카로운 사회적 비판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고 단순한 서사를 넘어 상실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한다라고 적혀있거든요. 솔직히 그런 거 전혀 없는 킬링타임용 소설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써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끼가 소설에서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제목이 이끼정원인지도 의문이었거든요. 블로그 이웃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이끼의 꽃말이 모성애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비정상적인 집착을 이끼로 표현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꽃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책에서 한 번은 짚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1시간 정도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스릴러 소설을 찾으신다면 한번 볼만한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박희종 작가님의 추리의 민족입니다. 배달라이더 일을 하는 종일은 다정과 3년째 연애 중인데요. 노래방에서 고해를 부르고 있을 때 다정에게 같이 살자는 프로포즈를 받게 됩니다. 종일도 다정을 너무 좋아했지만 자신의 직업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서 다정의 프로포즈를 거절합니다. 종일은 다음날 다정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게 되고 복잡한 신경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죠. 그때 마침 다정의 집 주소로 배달 주문이 하나 들어옵니다. 종일은 이 핑계로 다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싶어 배달 콜을 수락하고 다정의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집 앞에 두고 가라는 배달 메시지가 써 있어서 문 앞에 내려놓고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다정의 집 문이 열리더니 남자의 팔이 밖으로 나와 음식을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정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생각에 종일은 화가 났는데요. 어떤 남자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어서 다정이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출근 시간이 됐음에도 다정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종일이 다정의 회사에 전화를 해보는데요. 다정이 남자친구와 여행을 간다며 급히 휴가를 5일이나 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정이 시킨 배달 주문권도 이상했습니다. 다정은 닭발도 못 먹고 양이 많아서 절대 1인분만 시키지 않는 사람인데 종일이 다정의 집 앞에 놔두고 갔던 그 배달이 닭발 1인분이었거든요. 다정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추리의 민족은 박희종 작가님의 책 중 라이프 스포일러를 나름 괜찮게 봤고 소재도 재밌어 보여서 선택한 책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종일이 다정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줄 알고 열받아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요. 친구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얘기했다 치고 뒤에 상황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구구절절한 대화를 생략 없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상황이 처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대화 과정에서 종일이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 모습을 본 종일의 절친이 종일이 이렇게 우는 게 처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뒤로 뚝 하면 종일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기서 캐릭터성도 깨지고 독자를 감동시켜야 하는데 주인공이 먼저 눈물을 흘리니까 얘는 또 울어?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아쉬운 건 이 책의 소개글에 코믹 추적 활극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서 코믹이 낄낄빠빠를 전혀 못합니다.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진지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도 코믹한 장면을 굳이 넣어서 몰입이 확 깨지게 하더라고요. 기대가 컸는데 아쉬움만 남은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책은 아멜리 노통부의 생명의 한 형태입니다. 작가 아멜리에게 멜빈이라는 미군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멜빈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서 몸무게가 50kg까지 떨어졌고 먹고 살기 위해 군입대를 한 청년인데요. 멜빈이 입대할 때만 해도 나라가 평화로워서 별 걱정 없이 한 결정이었는데 하필 몇 년 후 전쟁이 터졌고 전쟁에서 멜빈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멜빈은 그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게 돼요. 멜빈의 몸무게는 놀라운 속도로 늘어갔고 몇 년 뒤 180kg까지 살이 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멜빈의 얘기가 무척이나 흥미로웠던 아멜리는 그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문득 거식증을 앓던 여자가 자신의 말라가는 몸을 사진으로 찍어 작품으로 발표했던 사례가 생각납니다. 멜빈에게도 살이 찌는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사진을 찍어서 작품으로 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죠. 그런데 아멜리의 이 제안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책은 아멜리 노통부 작가 본인이 책에 직접 등판하는 독특한 소설인데요. 작가가 실제로도 팬들과 편지를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멜리 노통부는 컴퓨터도 핸드폰도 없어서 편지라는 소통수단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책을 집필할 때도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쓴다고 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굉장히 특이하죠. 책 내용 대부분이 편지 형식이라 가독성이 굉장히 좋긴 한데 내용이 조금 밋밋하긴 하거든요. 후반에 반전이 있다는 말 때문에 끝까지 읽어봤는데 반전조차 약간 밋밋해요. 그러다 설마 이렇게 끝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굉장히 황당한 결말인데 한편으로는 아멜리 노통부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책이라 추천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집중이 잘 안 돼서 짧은 시간에 얕게 책을 보고 싶을 때 보시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5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베스트 한 권을 뽑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와 대박이다 하는 책은 없었어요. 그래도 굳이 뽑아보면 가장 처음 소개했던 배우자의 죽음에 관하여를 오늘의 베스트 원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마무리만 좀 좋았다면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책이었는데 그게 못내 아쉽네요. 몰입감은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